시사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조국 장관 사퇴 소식 딱 들었을 때. 제가 제 주변의 분위기를 보니까 두 가지로 갈리더라고요. 하나는 정말 안타깝다. 사실 장관을 계속 하고 싶었겠죠. 근데 장관을 사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몰린 그 상황. 정말 안타깝다. 이런 분위기가 한 절반 정도 있고요. 절반 정도는 열받는다. 그 열받음의 대상이 1차적으로 이제 조국 장관에게 몰리고 있죠. 왜 열받냐? 아니, 몇백만 명의 국민들이 주말마다 나와가지고 서초동에서 촛불을 밝혔는데 그걸 더 버텨야지 왜 사퇴를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열받는다는 거고, 그 열받는 게 근데 뭐 조국 장관이 자기가 사퇴하고 싶어서 사퇴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사퇴하도록 완전히 벼랑 끝에 밀어 넣은 그 적폐 세력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게 이제 좀 섞여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두 감정은 뭐 하나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사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에 대한 분노와 그 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린 조국 장관에 대한 안타까움, 뭐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왜 사퇴를 했을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그건 뭐 아무도 모르죠. 당사자만 아는 거니까. 일단 이 조국 장관의 사퇴로 인해서 어떤 이제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가를 좀 보고 싶어요. 일단은 촛불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내가 주말마다 진짜 막 지방에서 버스 타고만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몇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촛불을 계속 했는데 저렇게 사퇴를 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당연히 국민들이 지켜준다는데 더 버텨야지. 뭐 이런 이제 좀 실망감. 이걸로 인해서 사실 촛불의 동력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 다음은 검찰 개혁이 이제 어려워지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 한 명이 총대를 메고 밀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검찰 개혁이라는 게. 그 조국 장관이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나 그때 이제 무슨 강연 같은 데서 얘기한 게 있어요. 검찰 개혁이 매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검찰 개혁 하려고 그러면 검찰들이 당연히 방해하지 않겠냐.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완전히 검찰의 집중 포화를 맞을 각오를 해야 된다. 다 털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 예상대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검찰 개혁을 떠밀고 나가겠어요. 검찰 개혁 하려고 그러면 조국 장관처럼 되는구나. 완전 누더기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거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 이미 이제 그 조국 장관 사퇴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그 당정청에서 이제 마련한 안이 있고, 뭐, 패스트 트랙에 올라와 있는 사법 개혁안도 있고, 뭐, 이제 이 마련된 안들을 집행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은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집행이 되겠어요? 당장 황교안이 뭐라 그랬습니까? 공수처법이라는 게 문재인 정권의 무슨 그 독재 연장 음모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검찰 개혁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적폐들의 공세가 더 강화되겠다. 이건 뭐 불보듯 뻔하죠. 이미 나타나고 있죠. 자유한국당 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조국 사퇴했으니 다음 차례는 문재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상 문재인 너 물러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맨 앞에서 방패막이가 됐던 조국 장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본진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죠. 청와대로 이제 바로 공격이 들어갈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 차기 장관을 이제 뭐 법무부 차장을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됐든 뭘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면 조국이 당한 걸 다 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진짜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법무부 장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제 안타까운 이런 이제 일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적폐 세력들이 자신들의 재집권을 위해서 했던 발악들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시야를 넓혀 볼게요. 당장 이제 뭐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는데 이게 어쩌니 저쩌니 뭐 이런 거보다 좀 더 시야를 넓혀가지고 그러면 이 적폐 세력들은 도대체 어떻게 재집권을 하려고 하는 건가? 누구나 그냥 상상할 수 있는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현 정부의 지지율이 무너져야 되겠죠. 지금 정부의 지지율이 낮아야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적폐 세력들이 바라는 건 다음 대선까지 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음 대선까지 갈 필요도 없이 총선에서 의석수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바로 탄핵 절차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임기를 최대한 단축시키고 자기들이 집권을 하려면 탄핵도 뭐 국회의석 수만 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을 최대한 낮춰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뭘 하면 되겠어요? 일단 계속 공격을 해야죠. 문재인 정부를. 계속 공격하고 그 다음에
국정 발목을 딱 잡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뭘 하든 이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 흑색 이 선전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등장하고 나서도 돈 유언비어가 진짜 많아요. 우리한테까지 잘 안 와서 그렇지. 카카오톡으로 도는 유언비어들 보면 초반에 이제 뭐 개헌한다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 개헌이다 그래가지고 막 돌고 뭘 하려고 해도 다 이거는 뭐 공산주의 뭐 그런 거예요. 적화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막 돌았잖아요. 조화 통일한다, 뭐 북한의 나라를 팔아넘겼다, 뭐 이런 유언비어들을 계속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뭘 해도 뭔가 문제가 있고 나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민심의 지지 기반을 이제 흔들려고 한다. 두 번째는 경쟁 상대를 없애면 돼요. 일단 이 정권 교체라는 게 대통령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민주개혁 진영에서 대선 후보가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오더라도 완전히 상처 입은 그런 후보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 대선 후보라고 꼽을 만한 사람들은 지금 다 날아갔어요. 이대로 대선 치러가지고 대통령 될 만한 사람이 지금 없어요. 거의 다 날아갔어요. 물론 날아간 이유는 다 제각각이죠. 그리고 다 그 사람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민주당 내에 어떤 내분, 자기들끼리의 경쟁 뭐 이런 걸로 날아간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뭔가 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그런 거대한 이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게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다 날아가고 이번에 다 날아가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조국 장관이 떴어요. 조국 장관도 결국 이제 사퇴하고 물러났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저래가지고 나중에 대선 나올 거야 뭐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상처 입은 상태로 대선 나와가지고 되겠어요. 완전히 막 묵사발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후보들이 다 결함이 있지 않았냐. 후보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뭐 민주당 쪽에 이제 후보들이 대권 이 잠룡이라 그러죠. 정말 막 완벽한 사람이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다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인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문제로 따지면 자유한국당의 이 대권 후보라고 꼽을 만한 그런 사람들 훨씬 문제가 많죠. 이런 사람들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멀쩡하단 말이에요. 더 많은 범죄와 부정 비리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잘만 정치하는데 민주당 쪽 이 잠룡들만 다 날아가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적폐 세력들이 하나로 뭉쳐야 되겠죠. 지금 완전 사분오열된 상태잖아요. 박근혜 탄핵된 이후에 많은 세력들이 서로 이제 니 탓 내 탓 하면서 다 사분오열 됐는데 이걸 다시 이제 모아야 되겠죠. 대선까지 가는 길에. 이왕이면 총선 전에 다 모으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친박 비박으로 나뉘어가지고 막 갈라졌던 애들 다시 다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광화문 촛불 딱 보면 촛불이 아니었죠. 걔네들은 뭐라고 불러야 되죠? 광화문 난동이라고 불러야 되나? 아무튼 거기 보면은 애들이 싹 다 모였단 말이에요. 싹 다 모였는데 희한한 건 그 집회가 그 10월 3일 개천절에 했던 집회가 하나의 집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누가 봐도 그냥 하나의 집회잖아요. 주최 측이 다르고 다 다른 장소에서 했어요. 근데 다 뒤섞여 있는 거죠. 원래는 같이 할 생각이 없는 애들인 거예요. 서로 또 앙숙이에요. 자기들끼리 니 탓 내 탓 하면서 감정의 골이 있는 애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앙숙인데 그래서 서로 뭐 누구는 광화문에서 하고 누구는 서울역에서 하고 다 따로따로 한 거를 다 하나로 모아놓은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의 세력으로 이제 결집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미국, 일본의 이 지지를 얻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잡으려면 이게 이제 필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적폐 세력들이 미국, 일본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주된 그 고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한미동맹 약화시킨다 이거잖아요. 뭐만 하면은 자유한국당에서 맨날 그런 막 공격을 하잖아요. 문재인이 지금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금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그건 이제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내가 정말 노력하고 있다.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뭐 일본한테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누굽니까? 그 일본 왕이 즉위식을 하잖아요. 왕이 바뀌었어요. 즉위식을 하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가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죠? 그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예, 이런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 하죠. 한일 관계가 대통령이 일왕 즉위식에 가가지고 뭐 축하해줄 그런 관계예요.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총리가 가겠다고 하는데 총리 가는 것도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무슨 대통령이 지금 가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한국 정부의 대일 강경책에 대해서 사과하러 가는 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 주장을 하죠. 왜? 일본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의 적폐 세력들의 차기, 재집권 구상에서 나오는 거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깨는 게 우리의 과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둘로 나뉜 대한민국 얘기를 잠깐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게 이제 그 서초동 촛불 집회고 이게 아까 말했던 그 광화문 난동이군요. 처음에 서초동에서 200만 촛불이 쫙 켜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게임 오버다 이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건 뭐 끝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아니라게 생각한 거죠. 보통 그 정도 되면은 물러난단 말이에요. 대통령도 그 정도 되니까 그냥 물러나 버렸잖아요. 근데 이 적폐 세력들이 저걸 보고 와 국민들이 우리 엄청 싫어하는구나 몸살이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맞불을 놓자라고 해가지고 자기들도 광화문에서 집회를 한 거예요. 물론 뭐 숫자 부풀리기, 뭐 숫자 싸움 뭐 이런 거 열심히 하던데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어쨌든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여기도 나름대로 총 결집을 한 거예요. 어쨌든 이게 뭐 진짜 그 자기 생각으로 온 거냐 아니면 돈 받고 온 거냐를 떠나서 돈 주고 사람들을 이만큼 모을 수 있는 것도 역량인 거예요. 적폐 세력들이 자기 역량을 총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끄집어 모은 거죠. 그래서 지금 양측이 완전히 팽팽하게 붙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언제 했습니까? 한글날? 이때 또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주말에 또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광화문하고 뭐 서울역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서초동 촛불은 지금 이제 지난주로 끝났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서초동 촛불의 그 뒤를 이어가지고 계속 하겠다. 뭐 우리 대학생들도 지금 촛불 계속 하겠다 얘기하고 있고 뭐 다른 데서도 뭐 국회에서 하자, 뭐 서초동에서 계속 하자,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할 거란 말이에요. 촛불도 계속 가는 거고 얘네들도 계속 가는 거예요. 아직 누가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 이제 그 87년 6월 항쟁 생각이 좀 났어요. 저때 이슈가 뭐였냐면은 전두환이가 이제 군부 쿠데타로 집권을 해가지고 장기 집권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원래는 이제 그 직선제 개헌을 하겠다라고 지가 말을 해놓고 그걸 뒤집은 거예요. 그럼 자기가 계속 정권을 차지할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그걸 이제 헌법을 계속 고수하겠다라는 거에서 호헌이라는 건데 호헌을 철폐하라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온 거예요. 직선제 개헌하자.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자라고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전두환이 이제 계엄령 때리고 막 군인들을 동원해서 진압을 하려다가 그것까지 이제 못하고 결국 좌절을 하고 6.29 선증 이게 이제 노태우 그때 당시에 2인자라고 할 수 있죠. 전두환의 오른팔 노태우가 그 6.29 선언을 발표하면서 직선제 개헌하겠다 항복 선언을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제 다 끝났다. 살아있는 정권이 항복 선언을 했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냐. 그래서 직선제 개헌해가지고 바로 대선 돌입했어요. 대선에서 당연히 야당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 당시에 막 그 야당 후보로 나온 김영삼, 김대중 이런 후보들은 막 한번 거리 집회하면 100만 명씩 모이고 그랬어요. 그때도.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졌어요. 왜 졌냐? 군부 독재 세력들이 포기를 안 한 거예요. 야, 우리 완전히 패배했다, 졌다, 항복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조용히 지내자. 이게 아니었어요. 노태우가 당선돼 버렸잖아요. 총력을 모아가지고 노태우 당선에 결집을 시킨 거예요. 야, 이 적폐 세력들이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포기하지 않는구나.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전력을 다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200만 명이 서초동에 모였다. 이건 뭐 세상 뒤집어질 일인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잖아요. 겁을 먹고 물러서는 게 아니라 야 우리도 맞서. 왜? 여기서 물러서 우리는 죽는 거야. 그걸 적폐 세력들이 아는 거예요. 자기들도 죽지 않으려면 여기서 버티고 맞불을 놔야 된다.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니구나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타협과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죠. 지금 뭐 조국 장관 물러났으니까 적폐 세력들한테도 이제 그만하자. 우리 휴전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국 장관 사퇴를 이제 결정한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퇴를 한 거라면 정말 완전 패착인 거죠. 내가 사퇴할 테니까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면 그만할 것 같아요. 당장 이제 문재인한테 화살이 들어가잖아요. 공격의 화살이. 절대 왜 타협과 협상이 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둘 중 한 명이 그냥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상황은 매우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상황인 거고, 양쪽 모두 촛불 국민과 적폐 세력 모두 자기 역량을 지금 총동원해서 한판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다. 사실 이런 걸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론이 분열됐다, 나라가 쪼개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마치 그 해방 직후에 탄탁반탁, 네. 이런 걸로 이렇게 막 쪼개진 것처럼 나라가 완전히 쪼개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야 그래 쪼개졌으니까 어느 한쪽 완전히 다 죽여버리자,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다시 하나로 모으자는, 국론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통합할 거냐. 지금 조국 사태, 뭐 검찰 개혁 문제, 이걸 가지고 통합을 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입장차가 너무 극명하게 갈라져 버렸기 때문에, 양쪽 모두 역량 총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국론 통합하기는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정부의 판단입니다. 청와대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 지금의 정국 중에서 이 국민 촛불을 이끈 거는 물론 주최 측은 따로 있지만 사실상 청와대가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을 잘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막 국론이 분열돼가지고 대립하고 있는데 좋지 않다, 이 얘기를 딱 하니까 바로 촛불이 그럼 우리 촛불 이제 그만할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하고 지휘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고요. 청와대가 그럼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국론이 그 분열되지 않았던 때를 생각하면 돼요. 바로 얼마 전이었죠.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쳤던 게 있잖아요. 예, 노아베 반일. 8월 15일 장면이에요. 다 노아베 들고 있는데 저분은 딴 거 들고 있네요. 토착 외구 자한당 해체하라. 네, 좋습니다. 아주. 네, 친일 적폐 청산하자. 네. 반일 반자한당, 반일이 중심이 돼서 이제 반자한당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투쟁할 때까지만 해도 국론이 분열되지 않았어요. 적폐 세력들이 끽소리 못하고 숨죽여 있었어요. 물론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뻘소리를 했고, 그래서 계속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었고, 자유한국당 대놓고 지지하는 세력이 없었잖아요. 친일 촛불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친일 집회했다는 얘기 없었잖아요. 민족 자주, 민족 자존을 걸고 하는 투쟁, 이걸로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어요. 지금 주한미군 그 지원금 협상을 계속 하고 있죠. 이게 원래는 매년 하던 게 아닌데 작년에 협상을 잘못하는 바람에 매년 협상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매년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지금 미국은 5배로 올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뭐 갑자기 한두 푼도 아니고 5조인가를 인상을 하라, 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지금 이거 관련해서. 와, 이런 식으로 돈 뜯어갈 거면 차라리 나가라 이거예요. 국민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일 투쟁도 다시 불을 붙여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것과 또 동시에 이 미국의 이 약탈 행위, 이거 뭐 강도잖아요, 완전히. 칼 들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너네 집 지켜줄게 하고 칼 들고 있다가 야, 돈 좀 내놔봐, 이런 거잖아요. 이게 강도, 전형적인 강도 아닙니까? 지금 그 일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높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투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좀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해 거슬러 올라가면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국론이 완전히 통합돼 있었잖아요. 모든 국민이 다 환호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청와대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 지금 못할 것 같죠. 지금 완전히 상황, 남북 관계가 진짜 안 좋게 됐잖아요. 하지만 청와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거에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아까랑 바로 연결됩니다. 방위 분담금, 그 주한미군 지원금하고 또 연결돼요. 뭐냐? 지금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진 건 결국 청와대가 미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미국 눈치를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미국 눈치 안 보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미국 무기 수입 안 하고, 한미연합훈련 안 하겠다고 선언만 해도 바로 내일 정상회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11월 달에 뭐 부산에서 정상회담 뭐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돌고 있던데, 그 전까지 그것만 하면 됩니다. 청와대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하면 지금 완전히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팽팽하게 대결하고 있는 이 국론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